예, 오늘 화목한 런치 스탁은 이분을 참 커버하는 게 많아가지고 오늘 그 썸네일은 불안할 땐 통신주 뭐 이런 그 제목으로 아마 영상이 나갈 건데 뭐 사전에 얘기된 건 아니지만 부산에서 이번 주말에 행사가 있었죠. 네. 게임 관련된 행사, 지스타. 일단은 게임주도 좀 여쭤보고요. 그 다음에 뭐 반토막난 그 인터넷 관련주 네이버인데 네이버는 이제 또 이게 또 희망 고문 아닌가? 이게 좀 네이버 궁금합니다. 우리가 한 몇 달 전에까지 얘기 한번 했었던 내용인데 일단 모멘텀 거리는 일단 한번 오픈은 됐어요. 그 이후에 이 네이버 관련돼서 주가 흐름 또는 어떤 투자 포인트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한번 여쭤볼 건데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차트 한번 볼까요? 최근 시장은 되게 많이 흉흉했지 않습니까? 왔다 갔다 변동성 되게 커진 시장에서 KT는 저점을 좀 높여가는 바닥을 탈피하는 듯한 모습의 KT거든요. 그래서 제목 잘 쓰신 것 같아요. 불안할 때는 시장이 불안할 때는 이런 거 쓴 거죠. 네. 네. 뭐 근데 무거운 놈이라서 이게 뭐 기본적인 뭐 TP는 어느 정도 잡으신 거죠? 이거 대충? 저희가 네 타겟 프레스가 37,000원으로 나가 있습니다. 37,000원. 그러니까 KT 죄송합니다. 44,000원이에요. 44,000원. 제가 순간 헷갈렸습니다. 44,000원. 예. 뭐 TP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KT가 어떤 모멘텀과 물론 시장 방어적인 성격이라서 그렇죠. 간략하게 좀 요약 좀 될까요? 예, 일단 뭐 이게 좀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제가 인터넷 게임 업종도 하지만 네. 이제 사실 통신은 절대 수익 자체가 그렇게 높은 걸 원하시지 않는 투자자이실 것 같아요. 좀 뭐 목표 자체가 조금 다르실 수 있는 투자자들이긴 한데 또 지금처럼 또 불안한 시장 이게 금리가 내려가는 거냐 마는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늘 안정적이긴 했지만 네. 또 내년도에도 좀 안정적일 거라고 보는 종목들, 예. 종목군들이 이제 통신업이고요. 제가 조금 장표를 다시 앞으로 좀 넘기겠습니다. 예. 사실 통신이야 되게 안정적인데 사실 시장이 불안함을 따졌으면 올해가 더 불안했죠. 그렇죠. 예, 근데 생각보다 주가가 그렇게 세지는 못했던 게 뭐 KT, SKT, 뭐 LG U+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유는 규제가 늘 발목을 잡았고 올해도 이제 통신주들은 규제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있었습니다. 예. 근데 이게 규제가 5월 달 정도에 한번 이제 구두로 코멘트들이 한번 나왔고요, 정부로부터. 그다음 7월 달에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해서 공식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3년간 이런 이제 규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. 뭐 이제 그 당시에 저도 리포트를 조금 쓰고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. 이미 다 나올 거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. 근데 이제 내년도에 총선이 있고 하지만 사실 총선은 이렇게 뭐 기업의 특수적인 이런 환경들을 좀 제재하기보다는 규제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약간 지역 발전과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신경이 써져 있는 부분들이어서 사실 대선보다는 이런 정책적 임팩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. 그리고 이미 이제 통신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7월 달에 한 차례 규제안들이 나왔고 그 규제안이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, 3년간 나올 정책에 대해서 이제 쫙 이렇게 리스트업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벗어나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통신주가 올해 조금 재미가 없었던 이유를 보면 말씀드렸던 이제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에서 하나, 또 하나는 이제 5G 관련해가지고 이제 투자가 일단락이 됐는데 이제 그런 와중에서 최근에 뭐 MVNO라고 하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계속 늘어나고요. 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통신사들한테 오히려 이익이 좀 줄어드는 영향들 아닌가. 또 뭐 경쟁이 심화되면서 이제 뭐 정부는 요금을 내리라 그러고 통신 3사 간의 차별화가 더 이상 없어지고 이러다면서 실적이 좀 둔화되는 거 아니냐 이런 움직임인데 지금 왼쪽에 그래프 보시는 대로 23년도가
약간 슬로우한 시즌이긴 했어요. 음. 이제 KT도 올해 이제 뭐 아직 연말 4분기 이제 숫자를 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작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. LG U+도 마찬가지고 SK텔레콤이 조금 더 올해는 성장세를 보일 거여서 주가가 좀 3사 중에서는 가장 괜찮았습니다만은 또 이제 내년도는 또다시 모습들이 나쁘지 않을 걸로 보여지거든요. 뭐 통신주가 어차피 저희가 기대하는 수익률이 실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5에서 10% 정도 내외 수준의 이제 성장을 저희가 기대를 하는데 내년도에는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. 올해 이제 KT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탑픽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, KT가 연초에 CEO 교체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구현모 대표라는 전임 CEO의 이제 교체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는데,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사실 좀 조정을 받았고요. 이 부분들이 이제 새롭게 김영섭 CEO가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우려들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, 사실 작년에만 해도 KT가 주가가 이제 3만 원대 후반을 향해 가면서 더 이상 이제 늘 보면 SK텔레콤에 비해서 저평가를 받고 있었던 주식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B2B 쪽, 저희가 쓰시는 핸드폰이나 이런 쪽 말고 기업향으로 되는 뭐 IDC나 클라우드 쪽에서 성과를 KT가 조금 내면서 오히려 좀 부각이 되는 모습이 작년에 보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연초에 CEO 교체나 이런 외부 잡음이라고 할까요?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,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됐으면 이제는 좀 회복돼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3사 중에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고요. 향후 한 2년간은 CEO 교체에 대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, 또 하나는 KT가 이제 올해까지는 연말 배당을 합니다. 근데 내년부터는 분기 배당으로 전환을 하는데, 올해 배당금은 아마 1960원이 될 것 같아요.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당을 이제 할 것 같고, 사실 몇 달 전 공시상황을 통해서 작년 수준이었던 1960원을 최소한 보장하겠다, 향후 3년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근데 지금부터 8개월 정도를 보시면, 예를 들어서 올해 연말 이제 뭐 연말 배당 제가 1960원 이야기 드렸는데 한 6%대 중후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여기에 내년부터 분기 배당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한 8개월 사이에 거의 1년치, 그 다음 반년치를 다 받으실 것 같아요. 그러면 배당 수익률로만 최소한 10% 정도는 충분히 좀 기대하셔도 좋은 거 아닌가.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좀 디스카운트 받았던 요인들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좀 KT가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이렇게 가만히 지금 경청을 하고서 느끼는 솔직한 소감을 말씀드리면 은행주 느낌이에요. 그러니까 첫 번째,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한다. 그러니까 눈먼 돈이 좀 있다. 니들 너무 많이 벌었다.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부가 이렇게 좀 날카로운 시선이 좀 있다라는 점이 은행주와 좀 비슷한 거고. 두 번째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자사주 소각도 좀 있고, 소위 주주 친화적인 주주 환원율을 높이려는 액션이 좀 있어서 상당히 은행주랑 매우 좀 닮아가는 듯한 모습인데, 일단 커버리지를 탑픽으로 KT를 잡으신 이유는 SK텔레콤은 연초 대비하면 플러스예요. 어쨌든 현재 주가는. 맞습니다. 근데 KT는 거의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요. 연초랑 비교했을 때. LG U+는 아직 조금 마이너스인 정도.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오히려 KT가 가장 지금 저렴하다. 네. 그리고 근데 SK텔레콤이 나쁘다는 건 아니죠. 아닙니다. 뭐 SK텔레콤 사실 올해 괜찮았고요. 네, 그래서 SK텔레콤도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, 네. 이제 내년을 바라보는 입장, 그리고 연말이 아까 말씀드렸던 배당이 온전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괜찮네요. 네, 그런 측면에서는 네. 뭐 배당락이 일부 있더라도 뭐 1월 지나면 또 회복하니까, 그리고 또 3월에 대한 배당이 또 바로 기대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차피 좀 안정적인 그 투자처를 원하시는 고객분들한테는 통신주가 그리 나쁘지 않을 것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. 제가 우리 회사의 정준섭 매너라고 은행주 막 이런 티키타카 하다가 정준섭 매너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. 은퇴하신 분들은 은행주를 계속
분할적으로 매수하면 그만한 주식이 없다. KT도 약간 그런 성향으로 그렇죠. 그렇죠? 네. 괜찮을 것 같긴 한데.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는 상승을 해요. 그러니까 최근 주가 말고 이렇게 조금 한 주봉? 아니 월봉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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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봉 정도 봐야 되나요? 그쵸. 어. 거기 20년 어. 도에 17,000, 그때 뭐 코로나도 있었긴 했지만 그때 대비해서는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2배 반 정도 올랐었거든요. 근데 지금 혹시 이제 장표 한 번만 보여주시면 예. 요 왼쪽에 있는 요 숫자들 제가 한번 보시면요. 당시 실적이 바닥이었어요. 그러니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좀 임팩트도 있었지만 저희 통신주들도 20년이 19년이 정확하게 바닥이었고 20년, 21년, 22년까지 5G 모멘텀으로 주가 그 실적이 되게 좋아졌었던 해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주가도 좀 괜찮았고 지금은 사실 5G가 약간 끝 구간이라서 네네네. 성장 측면에서는 이때만큼은 좀 못하긴 하지만 실적은 조금 안정적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성장에 따른 주가 상승률, 기대 상승률을 한 10% 내외 정도로 잡고 네. 배당에 대한 이제 또 기대 수익률을 한 6, 7% 정도를 연간으로 잡으시면 예. 한 20% 내외 정도의 수익률을 좀 보시는 투자자들한테는 그리 나쁘지 않은 괜찮은 투자처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한 2, 3분 정도로 요 종목 짧게 너무 좀 얘기를 좀 듣고 싶거든요. 이것도 내년 전망을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는데 네. 네이버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도 한번 살짝 오픈해 주시고 요 투자 전략을 한번 좀 말씀 주시면. 네. 일단 뭐 네이버도 뭐 연초 대비 주가는 살짝 오르긴 했는데 네. 좀 기대보다는 못 미쳤죠. 뭐 그쵸. 이제 연초에 보면 AI 관련해 가지고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구글이나 주가들이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상반기에는 그 강력한 업체들의 경쟁이 그러니까 AI 시장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가 이길 수 있을까라는 우려들이 있었던 게 상반기였고요. 네네. 막상 8월 달에 이제 네이버가 AI를 공개를 했을 때쯤에는 그 당시 엔비디아나 이런 좀 주가 조정을 받고 있을 때였거든요. 네. AI 모멘텀이 약간 시들시들했던 네네. 시기였는데 또 이 AI라는 게 구글도 사실은 바드라는 게 공개되고 난 다음에 주가가 7% 빠졌어요. 맞아요. 근데 이제 뭐 네이버도 공개가 막상 됐는데 글로벌 업체들이랑 큰 차이가 없더라. 또 오류들도 사실 조금 나을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네네.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오히려 조정을 좀 받았다가 이제서야 조금씩 회복되는 구간인데요. AI 관련해서 모멘텀들은 저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 11월 달부터 AI 관련해서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$30에 돈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아마 초에 실적 발표, 4분기 실적 발표 때 숫자들이 조금씩 공개가 되면 드디어 AI가 이제 돈을 먹는 하마가 아니라 돈을 벌 수도 있는구나라는 이슈가 되면 저는 전체적으로 AI 테마가 한번 다시 불거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. 작년에는 좀 편승을 하지 못했던 국내 두 업체들, 네이버 카카오보다는, 네이버 카카오가 내년도에는 조금 더 편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제가 이제 뭐, 안재민 연구원한테 이제 뭐 종목 커버리지 여부는 이제 여쭤보진 않겠지만, 최근에 한번 제가 동향만 한번 여러분 느낌만 한번 가져보세요. 이게 이제 위메이드고, 그 다음에, 크래프톤 볼까요? 크래프톤도 지금 이렇게. 그 다음에, 우리, 누구죠? 성씨, NC. NC형. NC형도 이제 뭐 조금, 뭐가 좀 있나? 하여튼 뭐 그런 기대감이 좀 뭐가 있나?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. 네. 제가 이렇게 한번, 만약에 제가 게임주 커버리지 하는 담당 애널리면 이렇게 쓰겠어요. 루저들의 반란은 이제 시작됐다.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데, 부산 갔다 와서 좀 느끼는 게 좀 있으세요? 일단, 뭐, 게임 쇼 자체, 지난 이제 주말에 부산에서 열리는 지스타 게임 쇼를 다녀왔는데,
여전히 사람이 많고, 어, 예, 뭐, 역대 또 최대로 계속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, 예. 참가자 수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신작들이 조금 정체기를 보였던 게 22년, 23년도까지였는데, 예. 이리저리 좀 신작들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. 음. 꼭 과거에는 신작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MMORPG라는 이제 리니지류의 게임들인데요. 그것뿐만 아니라 좀 다른 게임들도 많이 보여줬고, 뭐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MMORPG도 하지만 네, 네. 탈 MMORPG 좀 장르를 다변화하겠다라는 움직임도 있었고, 음.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장 사람이 많았던 거는 스마일게이트 RPG라고 하는 비상장 업체의 로스트 아크 모바일이라는 게임이 뭐 2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또 그걸 보면 MMORPG가 어쩔 수 없는 한국 시장에서는 또 가장 중요한 장르구나를 또 보여드리기도 했는데, 뭐 저는 이제 뭐 MMORPG는 워낙 이제 기존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. 그 부분들은 뭐 실적의 등락을 좀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도전, 그러니까 뭐 MMORPG 장르에 대한 도전을 조금 더 높이 사는 편이고요.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BSS라는 게임이 좀 이제 내년 상반기 정도에 나올 게임인데 네. 나쁘지 않게 좀 저는 봤고, 방금 이야기하신 위메이드도 야구 게임인 판타스틱4 베이스볼이라는 게임을 좀 내놨습니다. 이제 그 게임도, 이제 과거에 마구마구라는 게임을 아시는 네, 분이 알죠. 있으실 텐데, 그 게임을 만들었던 팀들이 나와서 이제 차린 회사의 게임이고요. 또 야구 게임이 최근에 좀 인기가 많아요. 그러니까 네.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, 지금 보면은 컴투스의 야구 게임들 외에는 좀 특히 경쟁사가 별로 없거든요. 네, 네. 그거 좀 기대할 만하고요. 또 MMORPG 장르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비상장의 스마일게이트 RPG의 로스트 아크 모바일,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엔 레전드 오브 이미르라는 게임으로 또 이번에 좀 공개를 했고, 나름 또 나쁘지 않게 만든 것 같아서 좀 그런 게임들. 그리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인조이라는 게임을 내놨는데, 이거는 네. 과거에 심즈라는 게임을 해보신 분들 있으시면, 그러니까 약간 인생 시뮬레이션이에요. 뭐 캐릭터를 키워서 예. 뭐 얘를 무슨 직업도 바꾸고 삶도 바꾸고 결혼도 그 상에서 하고, 한때 잠깐 봤던 메타버스 컨셉과도 약간 매칭이 될 것 같은데, 그런 부분들. 그 정도가 좀 요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고요. 뭐 전체적으로는 지난 한 2, 3년 동안 약간 경쟁도 치열해졌고, 그다음에 뭐 느끼시겠지만 많이들 외부로 나가시고 계시다 보니 예. 게임을 플레이할 시간들이 좀 줄었던 것도 사실이고요. 예. 또 젊은 친구들, 이제 90년대생 혹은 더 어린 대학생들 기준으로 보시면 MMORPG가 조금 이제 그들의 생활 패턴과 맞지 않는, 왜냐면 MMORPG 장르가 하루에 5시간, 10시간씩 게임을 해야 되는데, 요즘 저도 드라마 1시간짜리 길어서 잘 못 보거든요. 예. 예, 뭐 젊은 친구들은 더 할 거고요. 예. 그런 좀 패턴에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게임주들이 좀 힘들었는데, 나름 이런 것들을 지스타에서 내놨다라는 거는 지난 2, 3년 동안 뭔가를 열심히 많이 연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이 와서 이제 막 준비를 한 게 아니라 한 1, 2년 전부터 MMORPG보다는 다른 장르에도 준비를 좀 하고, 물론 그렇다고 MMORPG를 포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좀 이렇게 다변화시키는 전략들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더라라는 부분들을 좀 확인했던 게임쇼였다고 저는 평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예. 뭐 국내 입장에서는 뭐 신작에 대한 뭐 실망감도 있고, 신작에 대한 뭐 작품에 대한 지연 뭐 이런 것들도 있었고, 뭐 매크로적인 금리 인상 이런 여러 가지 외풍 때문에 게임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2014년에 컴투스의 지금 월봉인데요. 이때부터 이제 스타트, 이게 얼마나 그 킬러 컨텐츠의 힘을 이제 이때부터 보여주기 시작을 했고, 이 월봉이긴 하지만 NC 보시면 2014년 컴투스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이게 월봉이에요. 이거를 이제 갑자기 이제 얼마 전에, 물론 기억나실 겁니다. P2E라는 새로운 또 얘가 나오면서 코인과의 어떤 결합, 이런 것들도 한번 좀 붐이 한번 있었죠. 자, 여러분, 이게 게임 산업 자체가 우리가 탑다운 분석을 했을 때 글로벌리
이 게임 산업이 과연 사양 산업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린다라면 국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세계 돈을 버는 산업은 맞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렇죠? 네. 이게 전혀 이 게임 산업이 죽는 산업이 아니라는 거를 여전히 글로벌리 산업 체크를 해보면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전망을 무엇을 토픽으로 했는지가 궁금합니다. 일단 탑픽으로는 NC소프트를 좀 제시를 드렸고요. NC. 네, 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워낙 좀 힘들었던 시기를 좀 보냈고, 이제 말씀드린 대로 MMORPG라는 장르는 그들의 제일 중요한 자산이고, 네. 그들이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장르이긴 하지만, 또 반대로 그들이 하지 않았던 장르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부분들, 네. 뭐 첫술은 완전 첫술은 아니지만, 네. 그래도 좀 이렇게 좀 회사 전반적으로 좀 다른 장르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게 아마 24년도가 원년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첫 술에 배가 부를지는 저도 확인은 해봐야 되지만 예. 이런 변화에 대한 도전은 충분히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. 알겠습니다.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지 못한 KT와 NC지만 내년에는 주가로서 화답할 수 있는 좋은 한 해가 되기를 저는 염원하고 주주분들도 확수고대하고 있습니다. 자, 일단 뭐 이렇게 한 컨텐츠에서 이런 너무 많은 거를 이제 요구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지만 이건 뭐 본인이 많이 커버해서 이런 일입니다. 네. 자, 내년에는 안재민 연구원의 다시 부활도 저는 염원합니다. 자, 오늘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